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문학은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합니다. 전부를 다 묘사하면 독자가 상상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겠죠. 아울러 전부를 다 문장으로 쓴다면 그건 설명이지 표현이 아닙니다. 경제학은 어떨까요? 학문이니까 반대로 봐야 합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이 아니라면 위험해집니다. 우리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지금까지 경제학의 신고전파, 마르크스학파, 케인스학파 등등의 여러 분파가 존재했지만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어쩐지 부분으로 전체를 예단한다는 느낌이었죠. 오늘은 이 모호한 세계의 이면을 짚어줄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도 변함없이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시무시한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네.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저 경제학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린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경제 관련해서요. 그렇죠? 네. 네. 장하준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국내에서 알려진 저자신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출간 대책으로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사다리 걷어차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베스트셀러에 올랐었고요. 네. 현재 캠브리지대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동안에는 어떤 기존의 주류 경제학자랑 다른 관점으로 책을 쓰고 어떤 이제 언론에 표출이 됐었는데, 이 책을 이제 펭귄 출판사에서 냈거든요. 네. 네, 펠리컨 북스라고 펭귄 북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문화계와 지식계에 영향을 끼쳤던 펠리컨 북스가 오랫동안 이제 휴지기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이제 마지막 책 이후에 25년 동안 휴지를 갔다가 새로 출간되면서 재개되면서 그 첫 번째 작품으로 선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입문서를 선택했고,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위기나 경제 쪽에 대해서 누구도 대안이나 흔쾌한 그런 전망을 내놓지 못하는 그 시점에서 일반 독자들이
경제학에 대해서 좀 친밀하게 그리고 경제를 좀 알자 이런 그 입문서처럼 해서 그 편집자가 장하준 교수에게 의뢰를 했고 장하준 교수 또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 책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펭귄 출판사가 내면서 이제 뭐 이 한국에서는 부키 출판사가 냈는데요. 부키도 원래 책 이외에 또 작은 무가지 책자로 뭐 경제학은 칵테일처럼 장하준의 쉘리 이런 이제 스페셜북을 또 만들었지만 예, 예. 펭귄 출판사도 책을 내면서 2쪽짜리 그 인상적인 홍보문을 만들었대요. 근데 거기에 딱 그 조그만 이렇게 카드 같은 예, 예. 2쪽짜리인데 거기에 5가지의 명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을 이제 포함하는 개괄적인 명제인데요. 1. 경제학의 95%는 상식이다. 2.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다. 3. 경제학은 정치다. 4. 결코 경제학자들을 믿지 마라. 5. 경제는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 5가지를 이렇게 짧은 카드처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역사상 가장 짧은 경제학 교과서라고 소개가 됐대요. 우리나라와 다 반대되는 내용이네요. 이 5가지 내용이 이 책 장하준 교수의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에 다 들어있는 내용을 함축한 명제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의 일면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펠리컨 북스가 이렇게 해서 기획을 했고,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약간 비주류에 포함이 됐었는데, 네. 이제는 엄청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석학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한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진짜 희한하게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책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느낌,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나 이런 걸 보면 경제학의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나 네. 세상의 그 힘의 논리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보통의 우리가 이렇게 경제학서 제가 무슨 책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이론적인 것 또 한편으로는 인문학적인 어떤 탐구 같은 거는 있는데 대부분이 거기서 끝이에요. 네. 근데 장하준은 너 지금 이렇고 이렇지.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동안은 사례 위주로 예, 이제 예. 했다면 지금 요번에 낸 책은 정말 경제학 원론입니다. 입문서 같은 느낌이 있고요. 너무나 친절하게 처음부터 서문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얘기하지만 일반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예. 경제학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저도 모르거든요. 잘. 저도 전혀 몰라요. 그 이유가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의 과학인 양 포장해서 과대 포장해서 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문외한이어도 되고 경제 전문가들만 경제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잘못돼도 뭐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장하준 교수가 이 책의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 책을 읽는 법이라고 해서 읽는 법도 이제 가이드북이거든요. 원제가 이코노믹스 더 유저즈 가이드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분이 있다면 만약에 이제 이 독자가 내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겠어 결심을 하고 10분이 있다. 그러면 각 장의 제목과 첫 페이지만 읽어라. 그리고 10분 읽고 나서 더 읽고 싶어 하면 더 읽고 그다음에 한두 시간이 있으면 1장과 2장 그리고 에필로그를 읽고 나머지는 그냥 훑어봐라. 그리고 반나절을 할애할 수 있다면 표제와 부제만 읽고 읽기가 빠른 독자라면 뭐 도입부와 맺는 말도 훑을 수 있다. 그다음에 모두 읽을 인내심이 있다면 부디 제발 그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지만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흥미가 없는 부분은 표제와 부제만 읽고 넘어가도 된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거가 이게 명제야. 이거를 무조건 다 외워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 책은 뭐 지식을 외우라는 책이 아니고요. 이해하고 우리가 좀 이 세상에 대해서 경제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을 비로소 갖게 해주는 첫 번째 책인 것 같습니다. 1장 인생 우주 그리고 모든 것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네. 2장은 핀에서 핀 넘버까지 1776년의 자본주의와 2014년의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네. 그래서 여기 표제와 부제만 읽어도 된다는 게 한번 쭉 넘기시다 보면 거의 표제 부제만 읽어도 흐름을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 지식을 알고 싶으면 더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 진입 장벽이 높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경제학에 대해서 저도 문외한이기도 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특히 숫자나 여러 가지 이런 걸로 괴롭잖아요. 표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장하준 교수는
숫자를 많이 언급을 안 하는 원래 그 교수예요. 그냥 책으로 이렇게. 네, 그렇기 수 때문에 있어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뭐냐, 그 비주류라기보다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숫자라는 것도 어디가 기준인지, 이게 부유한 미국의 기준에 봤을 때 뭐 성장인지 아니면 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저런 저 못 사는 나라에서 기준인지, 기준이 없이 미국이나 이런 그 잘 사는 나라의 기준의 숫자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숫자일 뿐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숫자를 들이대면 일단은 믿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손으로 쓰는 글씨, 손글씨보다 이 프린트된 활자화된 그 문장을 더 신뢰하는 것처럼 네. 숫자를 얘기하고 표를 하나 딱 그려버리면 네. 이 그래프 이렇게 딱 하면 뭐 그쵸. 되게 전문가 같고 맞는 네. 말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위해서 여기 숫자들, 실제 숫자들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도와주는 책 도와주는 뭐 이제 그 밑에 그 조교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숫자를, 정확한 숫자를 좀 자료를 찾으라고 했겠죠. 네, 네, 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읽다 보면 처음에는 좀 어렵다는 느낌 때문에 뭐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읽지만 어느 순간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경제라는 게 별게 아니었구나. 정말 95%가 상식일 수도 있겠다. 그렇겠죠. 예, 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뭐 앞에 1장, 2장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특히 경제학 이론을 총 9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오스트리아 학파, 행동주의 학파, 고전주의 학파, 개발주의 전통, 제도 학파, 케인스 학파, 마르크스 학파, 신고전주의 학파, 슈페터 학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한 권의 책에서 이 모든 학파를 굉장히 기술적으로 너무나 유려하게 쉽게 설명을 해놨지만 읽고 나서 머리가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독자 입장에서. 솔직히 바로 기억은 안 나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신자유주의, 신고전주의가 지금 대세고 뭐 알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 또 아니면 정확히 안다는 거는 다른 경제학 이론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지인데 오로지 신고전주의, 신자유주의만 알고 있잖아, 저희가 보통. 그렇죠. 네, 오스트리아 학파 이런 거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나 이런 그란에서 주류이고 우리나라도 주류인, 특히 하버드다 이런 데 주류거든요. 신고전주의가. 전 세계 주류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니면 이거 여러 가지의 경제학 이론들을 섞으면, 이제 장하준 교수의 말처럼 칵테일, 경제학은 칵테일이다라는 거 하는 것처럼 여러 학파의 이론을 섞으면 훨씬 더 이 나라, 그 사회에 알맞은, 그 사회에 적합한 경제 이론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학이 특히 더 그렇겠지만, 완성된 이론, 학설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점점점 각종 학설들이 보완되면서 칵테일처럼 섞이면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 그 완성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외한이고 일반인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전문가들 손에 맡겨놓고 뭐 금융위기가 와도 계속 그게 맞다고 주장, 그 신자유주의, 신고전주의가 금융위기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면 망해요. 네,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모른다는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물리학 법칙처럼 경제 법칙을 만들어놨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물리학은 원자나 이런 어떤 물체를 다룬다면 인간과 함께 있는 경제는 그런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욕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의 협동심, 충성심 이런 것도 있고 조직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대세이자 주류인 그 신고전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딱 규정된 게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 오로지 자기의 그 어떤 그 증진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이제 묘사하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학파 얘기를 보면 뭐 충성심도 있고, 뭐 불평등한 얘기도 있고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런 걸 무시하고 오로지 그런 논리로만 시장을 접근하면 우리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고 그 이론에 의해서 한 국가의 경제가 좌지우지되고 뭐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특히 신고전주의 맹점이 생산 쪽에 전혀 관가한다는 겁니다. 생산 쪽이라면 생산자, 노동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소비자만 집중하기 때문에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생산자는 무시가 되고, 그러면은 노동이라든지 그런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복지라든지 이런 거에 무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한 맹점인데. 현대사회에 생산자 아닌 사람이 뭐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교해서 쭉 나오지만 오히려 이제 굉장히 잘 산다고 하는 유럽의 국가들, 네. 그런 국가들은 정부가 많이 개입한 그런 경제 정치를 펼치고 있고 그런 학파 이론도 보면 친고전지라기보다는 좀 더 정부의 주도적인 그리고 어떤 평등을 위해서 노동자나 이런 그 자본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사회를 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저는 뭐 경제학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적절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논에다가 물을 대면은 대부분이 위에서부터 천수답은 비 와야 물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관계수로를 통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물이 가잖아요. 네. 그대로만 두면 정말 전혀 물을 못 받는 논도 생기니까 펌핑도 필요하고 때로는 가둬두기도 하고 뭐 예비를 하는 거죠. 그런 각종 규제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격차들이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고 자유주의 경제 뭐 이거는 되게 위험할 것 같거든요. 저같이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떡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맨날 치여서. 네. 적당히 보호를 받아야지. 네, 국제무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 뭐는 자기네가 자기네들 못 사는 나라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자유무역인 거예요. 신자유주의 뭐 자유무역 무조건 거래를 다 터서 쥐들은 힘 세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유치산업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산업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장이 점점점 둔화되면서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자유롭게 하자. 자유무역. 말하자면 좋은데. 미국에서 무기와 식량을 독점하고 네. 나머지를 전 세계 국가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자동차는 뭐 일본, 세탁기는 한국, 뭐 딴 거 어떤 뭐 이런 생필품은 또 중국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러면 지구촌이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거는 계열화되고 종속화되거든요. 미국에서 밀가루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세탁기 뜯어 먹을 거야? 한 방에 간다는 거죠. 멕시코 농업이 망했듯이 옥수수 마구 싸게 주고 그러면 멕시코의 농업 기반 자체가 다 무너졌는데 그다음에 천천히 옥수수 값을 올리면 죽는 거예요. 이건. 네. 농산물은 굉장히 위험한 이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영국도 그렇고 다들 미국도 그렇고 엄청난 보호무역을 통해서 자기네 산업을 발전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서 다 준비가 되니까 다른 못 사는 나라들한테 너네는 자유로 해. 우리는 이미 끝났어. 깡패죠 그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힘없는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유무역, 그러니까 또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자유무역, 자유하면 왠지 좋아 보이잖아요. 그냥 잘 모르고 그냥 딸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 경제학자들, 유명한 경제학들이 얘기한 그런 이론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힘 다 키워놓고 쥐들 먹고 열심히 살쪄가지고 등치 커지니까 그때서 권투 체급 없앱시다 이러면. 권투 선수는 헤비급만 남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국내 것도 있지만 국제기구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은행하고 국제통화기금이라고 IMF가 있다면 이 세계은행과 IMF는 이제 대출을 국제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을 우리도 IMF 받았지만 그게 대출을 받는 나라를 진정으로 돕는 게 아니라 부자 나라가 좋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부과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IMF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1원 1표 원칙이거든요. 근데 부유한 국가들이 거의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결정에 이제 거부권 85% 이상 해야지 찬성을 할 수 있는데 18%를 갖고 있는 미국이 거부를 하면 그거는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현 미국 같은 나라가 이 돈을 국제적인 기부금을 빌려줄 때 지금 불행에 처한 그런 나라들이 돈을 빌리려고 했을 때 이런 거 받아들여. 자유무역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러면 너는 끝이야. 아니면은 오픈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깡패가 되는 거죠. 깡패예요. 미국은 온실가스 협약도 가입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들 말이지. 그래서 국제기구도 이런데 개인적으로 기업들이 할 때 이럴 때 정부가 나서주지 않으면 그냥 기업들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속한 또 노동자들, 생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월급 줄고, 네. 잘리고. 제가 오늘 방송이 좀 거칠으네요. 네. 이런 얘기 나오면 자꾸 이게 뭐라 그럴까 흥분 지수가 올라가서요. 네. 불평등한 것. 그러니까 알면 경제학이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개괄적인 거를 물론 알지만 왜 세상이 이 모양인지,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제대로 못 사는지 그런 이유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네. 이유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욱 분노하는 거죠. 네. 그전엔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어. 그런 희망 고문이기도 하고 헛된 비전. 네. 사장님의 비전에 현혹돼서 살기도 하지만 실상을 알고 나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네. 슬픈 거죠. 무섭고 네. 사실은. 보통은 이제 이 책에서 자세히 뭐 다 단위별로도 얘기하지만 한 권의 책에 다 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보통은 기업이 있으면 자본가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노동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이렇게 있겠지만 이제는 많은 노동자가 더 이상 개인으로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노동조합이 있고 노조들이 자기가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얻을 수 있도록 개개별로 고용주랑 얘기했으면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조합을 만들고 노조가 네. 힘을 합쳐서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노조가 그렇게 생산적이라고 간주가 되지 않고 보통 비생산적이다라고 하고 있고 조직의 변화를 방해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여기 책에 나오는데 스웨덴 자동차 제조업체 볼보가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 삼성 중장비를 사들였을 때 노동자들한테 노조를 만들라고 요청했대요. 삼성은 노조가 없기로 유명한 악명 높은 기업인데 스웨덴 경영인들은 대화 상대인 노조 없이는 어떻게 기업을 경영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항상 노조랑 얘기해왔기 때문에 회사를 키우는데 노조랑 같이 협의하고 노조의 결정을 같이 따르고 했기 때문에 삼성 중장비를 해서 막 했는데 거기 노조가 없는 거예요. 삼성 쪽에. 그래서 제발 좀 노조를 만들어서 얘기하자. 라고 요청했던 게 굉장히 유명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 환경 내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아니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경제 지침에 따라왔는지 외국의 눈을 돌리면 정말 부자 나라이자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네요. 그건 네. 정말. 노조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경영자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맞는 거죠. 맞는 거죠. 네, 노동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노동자라는 사람들이 뭐 신고전주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기적이고 뭐 정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회사에 충성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을 위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잖아요. 저는 그러고 그 노조가 우리가 흔히 이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이기심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워낙 시달리면서 살고 노동자가 제 대접을 못 받으니까 얼핏 또 몇몇 노조가 우리가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노조가 그렇게 적절하게 보상을 받고 사용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과연 노조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요구를 해서 회사가 망할까요? 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언론에서 자꾸 왜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고전주에서 말하는 소비자가 사실은 생산자랑 겹치잖아요. 네. 소비자가 어디서 뚝 떨어진 소비자가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소비만 하는 개인으로 보는 거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렇게 제가 딱 몇 개 국가를 불러드렸는데요. 이 국가들 다 잘 사는 나라잖아요. 다 잘 사는 데죠. 이런 등등의 많은 나라에서는 노조가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에서도 주요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뭐 임금, 노동환경, 훈련 이런 뻔한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인플레이션 조절, 산업구조 개혁 등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데 노조가 참여한대요. 국가 그 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노조는 기업 결정도 참여를 못하는데 노조도 없는 데도 많고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하준 교수 말은 신고전주의 좋다, 좋을 수 있다, 좋은 장점 많고 굉장히 완벽한 이론 중에 하나지만 정말 그 나라가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보고 그 나라에 맞는 적합한 이론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도자 내지는 이제
뭐 꼭 지도자가 제일 맞겠네요. 네. 대통령 주변에 있던 그중 인물 하나가 경제정책을 담당하게 되고 네. 그 사람의 생각대로 나라가 몇 년 동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한번 바뀌고. 네. 그러면 이제, 경제정책이 5년 동안에 2번 바뀌고. 그리고 이제 관피아 내지 마피아 뭐처럼 해서 네. 또 이제 자기가 그만둬도 그 후임자가 그대로 정책을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네. 실패 없는 정책을 하는 거죠. 계속 이어가니까. 쥐들끼리 실패 없는 거지 그렇죠. 뭐 수치상으로만. 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에이, 옳지 않습니다. 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저도 처음엔 좀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해서 그랬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례와 함께 너무나 친절한 설명으로 누구나 읽고 즐길 수 있는, 경제에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친해져야 마땅한 거고 좀 네. 필수품이니까요. 네. 어찌 보면. 저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이게 사실은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아무리 명분이고 뭐고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계가 해결이 돼야 되고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나는 왜 평생 이러고 살까? 네. 그 사람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게 문제예요. 알아내야 되는데 참 답답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치, 원래는 경제학 이름이 정치경제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빼놓고는 경제를 말할 수 없고 정치 어떤 성향이나 어떤 그 관점에 따라서 원칙이 바뀌기 때문에 일부 우리 이런 국민들도 정치를 관심을 갖는 만큼 경제학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정치적인 관점으로. 지금까지는 뭐 그렇지가 못했죠. 그냥 집값, 네. 주가지수 네. 이 두 가지만 관심을 가졌는데 그 두 가지는 우리가 관심 가져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인데 하필이면 안 될 거예요 지금. 네, 집값을 저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부동산 가격을. 택도 아닌데 코스피 네. 지수 앞만 쳐다봐도요. 그 선수들 절대 못 이깁니다. 네. 무슨 수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받아야지 그거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그러면 그게 도박이죠. 어떻게 경제예요 그게. 네. 냉정히 말해서 생산이 없는 건데. 자꾸 제가 오늘 이상하게. 아니, 책을 한번 꼭 좀 읽어보셨으면 하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저도 이 책, 그러니까 먼저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굉장히 네.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모르고 당했던 것도 있겠다. 네. 깝깝스러웠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휴가 때도 보셔도 좋겠고, 사놨다가 좀 뭐라 그럴까요? 시기를 놓치면 추석 연휴에 보셔도 됩니다. 네. 추석이 일찍 교과서니까요. 오니까. 그냥 그냥 끼고 다니시면서 틈날 때마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틈날 때마다 봐도 되고 머리를 싸매고 봐도 되는 책.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오늘 박현경 씨가 소개해 주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경제학 이론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종 이론들, 통계 수치들이 우리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박애주의자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통제를 위한 수단이거나 기득권자들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우한 조국에서 시달리느라고 제가 이렇게 삐딱해졌나요? 꾸짖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정부 정책을 믿고 집을 사거나 집 사는 시기를 늦출 분들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물론 망하게 하려고야 그랬겠습니까? 근데 어쩐지 정권 유지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찝찝함을 떨치지 못하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의혹을 해소하는 도구로 경제학을 접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불평등을 지속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경제학 서적을 읽습니다.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도 마찬가지였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습니다. 철학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문제들을 위해서는 경제학 서적이 효과적이라고 권합니다. 이론서 말고요. 경제학의 이면을 짚어주는 책들 애청자 여러분께 권합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